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4세입니다. 64세이시면 아직 한창이신데요. 자, 원장님과 네.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어깨가 네, 많이 너무 아파갖고, 네, 좌측 어깨가, 네, 이게 제가 작년 1월 달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 눈길에 안 미끄러지려고, 네, 딱 하가 잡는 바람에 팔에 한번 늘어났어요. 네. 어디를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대요. 네. 동네 병원 정형외과 갔더니 네네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네. 3월 달부터 병원을 가서 8월 달까지 다녔어요. 아유, 예. 그 물리치료 받고 안 아프면은 안 나와도 된다 그러게 그대로 믿었죠. 네. 나와는 좀 괜찮아서 네. 근데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병원에 머리가 좀 안 잘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퇴원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팔이 이쪽 또 팔이 너무 밤에 시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아유. 네.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에 아빠 나 팔 땡겼냐고 보다 아니 전혀 안 그냥 아프다는데요. 누가 땡긴 것처럼 네. 아픈데. 예, 그래요. 팔이 너무 시리고 저리고 너무 밤에 잠을 못 자서 병원에를 이제 다녔던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은 그 다닌 병원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라. 그래서 곧장 갔어요. 네네. 그럼 미리 진작도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거든요. 너무 늦게 말이 갔어요. 맞잖아요. 예. 저는 모르죠. 네. 그 병원에 갔어요. MRI 찍었어요.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5월 22일 날. 네. 그래갖고서는 6월 2일 날인가? 아니, 하여튼 가서 2주 후에 이제 결과 보러 갔어요. 네. 그래갖고서는 어깨가 좀 찢어지고 파열됐어요. 보니까 하얗게. 네네. 파열되고 밑에 또 50견이 있어서 염증이 하얗게 있고 아이고. 네. 이렇게 있더라고. 세 군데가 이렇게 하얗게 있더라고요. 어깨는 네. 찢어졌다 그러고 네, 조금. 네, 네, 네.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요. 네. 그러면서 어깨를 무슨 히알루론산 요즘 주사가 있대요. 네. 그 주사를 어깨 뒤로 이렇게 한 대 맞더라고요. 네. 그 돈을 주고 그러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약을 짓고 근데 약을 제가 그 약을 이제 먹으면은 작년에 진통제하고 이제 물리치라 먹었더니 변비가 심한 걸 알고 내가 안 먹었어요. 아유, 네. 약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 약 지어주면 혹시 몰라가 아니나다 변비가 막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안 아팠다가 많이 덜했는데 왼쪽 팔을 이렇게 또 어제 이틀 전서부터 너무 또 먼저처럼 똑같이 아프세요? 아프고 예예 네. 뭐 쑤시고 찌르고 오는 것 같고 그래갖고 오늘 또 예약 날짜거든요. 네네. 그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날 보고 목에 혹시 이상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또 척추과로 가래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거야. MRI를 왜 찍겠어요? 그래요. 어머니, 근데 무슨 네. 얘기도 안 해주고 이래저래 네. 속상하실 만해요. 예. 궁금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늘 진료 보시고 서운하신 거 노여움 푸시고요. 예예. 저도 사실은 어머니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거 손이 저린 거 아닌가 혹시 척 경추에서 신경 증상이 있는 거 아닌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깨 증상하고 경추 증상하고 약간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요, 어머니 어깨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세요? 움직일 때는 심한 게 아니고 네. 누워서 잘라 그러면 팔이 이렇게 아프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팔이 안 주사를 올라가면 맞으신 올라가긴 다음에 올라가요. 네,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 증상이 조금 좋아지시든가요? 예예 완화됐어요. 좀 좋아졌어요. 예. 그런 경우라면 정밀 검사하신 MRI 가지고 다른 선생님이랑 어깨 보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예. 참고로 말씀드릴 건 어깨 증상은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왔다 그게 갔다 하면은 이제 별로 많이 아프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픈 게 제일 이제 가장 뚜렷한 증상인데 대부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저녁 때 밤에 주무실 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깨가 앞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뒤로 떨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거라 네네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MRI 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어깨가 굳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깨가 좀 굳어 있는데 인대 손상이 스트레칭을 많이 있으면서 하래요. 네? 스트레칭을 많이 하래요. 스트레칭. 그러니까요. 굳어 근데 있으니까. 예, 어깨가 이제 밑에 유착성 활액막염이라고 관절낭이 이제 들러붙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그런 경우 스트레칭 많이 한다고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것만 풀어줘도 유착되어 있는 것만 풀어줘도 증상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MRI 검사 가지고 진료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약 처방도 저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지어줄 거라 그러고 그러길래 네. 저 그럼 저 진료 안 하겠으면 다시 왔거든요 이 네. 선생님한테. 네. 근데 네. 얘기도 안 하고 약 처방만 해주고 네. 물어보고 싶은데 환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네. 안 오니 아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다시 또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원장님,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추 검사? 뭐 이렇게 따로 또 해 보시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일단 어깨 진료 네. 원래 증상이 어깨부터 시작됐으니까 어깨 진료를 먼저 보시고, 네, 치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똑같은 어깨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뭐 임상 경험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치료법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MRI 검사하셨던 거, 그동안 치료 받으셨던 거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선생님과 한번 치료 계획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대 초반이고요. 예, 50대 초반. 예, 네, 굉장히 네. 젊으신 남성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 네. 예, 어디가 아프신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왼쪽 무릎인데 네. 제가 한 2년 반 전에부터 약간 시큼함과 약간의 저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그냥 조금 유심히 나름 저기라도 이제 2년 전에 병원을 갔어요. 동네 외과를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게 뭐 관절염의 시작일 수 있다. 잘 운동하면서 관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한 두세 달을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약을 처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을 가서 이제 MRI를 네. CT랑 MRI랑 그거를 거기서 찍어보자 해서 이제 찍었는데 예, 예. 관절염까지는 아닌데 왼쪽 무릎 안쪽에 뭐가 이렇게 뭐 찌꺼기처럼 쌓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걸 좀 지켜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한 달에 예. 2번씩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면은 조금 괜찮은지 싶어서 또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이제 무심코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통증이 막 저리고 아픈 게 아니라 살짝 그 시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안쪽은 약간 뭐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살짝 가볍게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서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한 번 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주사를 맞고 또 한동안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약이랑 처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제가 많은 운동을 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러닝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내일 집에서 이제 스쿼트식으로 한 스쿼트 하시고. 50에서 100개씩을 집에서 가볍게 하고 샤워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시큰거리는 게 계속 간헐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예, 초반에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MRI 검사에서 관절 안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 힘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연골 손상이 있었으면 연골 손상이라고 설명을 들으셨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인대 힘줄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관절광 내에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네. 손상된 인대나 연골을 그 힘줄을 찾아서 그 부위에 증식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진단이 정확하게 되고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 같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들에 자극이 되는 운동은
네. 많이 하시면 증상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심한가요, 스쿼트가 네. 혹시? 특히 내전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 안쪽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쿼트 하면은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증상이 만성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가로 운동하시는 거는 처방을 받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시면 좀 자제하시고 진단이나 치료를 제대로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럼 러닝이나- 가벼운 러닝은 어때요? 러닝이나 뭐 가볍게 이렇게 산보식으로 걷는 건 괜찮은가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네. 운동이 전혀 안 되니까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이제 상태 지켜보시고 그리고 스쿼트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 평소 관절 건강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그 환자분처럼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굉장히 관절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이런 운동하시는 거 자제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적극적인 진단, 조기 진단, 그리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하는 방법. 네, 이 두 가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이 두 가지가 항상 도움이 되고 평소에 이런 진단이 잘 되신 분들이라면 근력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관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